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주차장. 이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검은색 세단 옆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 앞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 초반. 평생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았던 사람.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제발 그 아이만은.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미쳤습니까? 일어나세요!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 다 줘도 좋아. 병원도, 재산도, 명예도. 그러니까 그 아이만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 순간 노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은색 목걸이. 줄은 끊어져 있었고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이에게 1998년 5월 14일.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디서? 이제 알았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가 다 했구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강태수, 72살, 서울 명문 한빛치료재단 이사장. 40년 전 작은 내과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의 세 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의료계에 살아있는 신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다. 7년 전 아들 강민준이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36의 나이에. 그리고 민준의 아내 윤서아도 함께 죽었다. 태수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강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강인함이 아니었다. 그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준과의 관계도 그랬다.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민준이 20살 때 했던 말. 난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태수는 그렇게 대답했었다. 잘 되는 게 뭔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전 의사 안 할 겁니다. 그림 그릴 거예요. 민주는 결국 의대를 중퇴했다. 미술을 전공했고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살았다. 태수는 그 후 10년 동안 민준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바빠서 단 3글자로 만남을 피했다. 그리고 민준이 죽기 한 달 전 마지막 통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쁘다. 나중에. 그게 끝이었다. 태수는 그 통화를 평생 후회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으니까. 장례 후 태수는 민준의 집을 정리했다. 작은 빌라. 거실에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풍경화, 인물화,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한 장. 민준, 서아,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 이 아이가 누구지? 태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5살쯤 돼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집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장난감도, 옷도, 아무것도. 태수는 장례를 주도했던 민준의 처남 윤재혁에게 물었다. 재혁 씨, 민준이한테 딸이 있었나?
재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닙니다. 민준이 형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아, 그건 서아 동생 딸이에요. 조카 사진을 찍어둔 거죠. 그래. 네. 걱정 마세요. 민준이 형한테 자식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태수는 병원 일에만 매달렸다. 집에 가도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1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정말 혼자였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있었다. 윤재혁? 민준의 처남이자 한빛치료재단 경영본부장. 태수가 민준 사망 후 직접 영입한 인물이었다. 재혁 씨가 아니었으면 병원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태수는 진심으로 믿었다. 재혁은 유능했다. 병원 확장, 투자 유치, 인사관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태수에게는 아들처럼 대했다. 이사장님, 건강 챙기셔야죠.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재혁은 항상 웃었다. 제가 있는 한 이사장님은 편히 계시면 됩니다. 태수는 만족했다. 그렇게 70이 넘어서도 병원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재혁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7년 전 그날 민준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난달 태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당뇨가 조금 있고 혈압이 높은 편이었지만 70 넘어서는 흔한 일이었다. 이사장님, 약만 잘 드시면 괜찮습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요즘 자꾸 꿈을 꿨다. 민준이 나오는 꿈. 아버지, 민준이 무언가를 건네려 하는데 깨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태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첫 번째, 지난주 태수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받는 사람, 강태수 이사장님께, 보낸 사람 라는 비어 있었다. 태수는 편지를 열었다. 이사장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청담동 성심요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후 4시, 민준을 사랑했던 사람이. 태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을 사랑했던 사람? 누구지? 그리고 왜 요양원? 두 번째, 사흘 전 태수는 병원 이사회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혁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요즘 어디 다녀오셨나요? 응? 왜? 아니, 비서실에서 그러던데 며칠 전에 어디 외출하셨다고요? 아, 그냥 산책 좀 했어.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재혁의 눈빛이 묘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탐색하는 느낌. 괜찮아. 걱정 마. 그럼 다행입니다. 재혁은 웃었지만 태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왜 내 일정을 그렇게 신경 쓰지? 세 번째, 어제 태수는 민준의 옛 갤러리 자리를 찾아갔다. 지금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여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이 자리에 7년 전쯤 갤러리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제가 이 건물 주인한테 들었어요. 혹시 그때 갤러리 운영하던 분 강민준 씨 아시나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 씨요? 네, 알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가끔 그분 생각해요. 좋은 분이셨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글쎄요. 많이는 모르는데
한 번은 여기서 어린 여자애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애? 네. 5살? 6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민준 씨가 그 아이 손잡고 여기 왔었거든요. 태수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였죠? 한 7년 좀 넘었을 거예요. 민준 씨가 돌아가시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민준 씨가 딸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아는 아이라고만 하셨죠. 태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준에게 딸이 있었다? 아니면 다른 이유?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그리고 오래전 정리해둔 민준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낡은 스케치북,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태수는 수첩을 펼쳤다. 민준의 글씨. 1998년 5월 14일. 서연이가 태어났다. 1999년 3월 2일. 서연이 첫 생일. 케이크를 못 사줘서 미안하다. 2000년 7월 10일. 서연이가 아빠라고 불렀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2002년 8월 3일. 서아가 서연이를 데려갔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태수는 숨이 막혔다. 서연, 민준의 딸, 존재했었다. 그런데 어디 있지? 왜 장례식 때 없었지? 재혁은 왜 없다고 했지? 다음 날 화요일, 태수는 청담동 성심요양원으로 갔다.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갔다. 오후 4시 요양원 정문. 어서 오십시오. 원장이 나와서 맞았다.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따라오세요. 복도를 지나 한 개의 방 앞에 섰다. 원장이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손님 오셨어. 문이 열렸다. 그리고 태수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13살쯤 돼 보였다. 단발머리, 낡은 분홍색 원피스, 그리고 그 얼굴, 민준을 닮았다. 눈, 코, 인매,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장이 말했다. 이 아이가 서연이에요. 강서연. 7년 전에 여기 왔어요. 누가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남기고 갔어요. 7년 전? 네. 정확히는 2018년 4월 7일이었어요. 태수는 계산했다. 민준이 사고로 죽은 게 2018년 4월 3일. 나흘 차이. 이 아이는 혼자 있었나요? 네. 처음 왔을 때 6살이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너무 힘들어 했어요. 태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아이는 바닥만 보고 있었다. 서연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혹시 아빠 얘기 기억나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져버렸어요. 태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니야.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저 여기 두고 갔어요. 그게 아니야. 태수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빠도 너를 만나고 싶어 했을 거야.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저 혼자였어요. 무서웠어요. 태수는 아이를 안았다. 72년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것 같았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야. 서연은 태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요양원을 나오며 태수는 원장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누가 데려왔다고 하셨죠? 남자였어요. 30대? 40대?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아이 부모가 사고로 죽었다고 친척이 없어서 여기 맡긴다고 했어요. 친척이 없다고요? 네.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친척이 없다니. 나는 왜 몰랐지?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누가 서연을 요양원에 버렸지? 그리고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다.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민준의 장례식 때 재혁이 했던 말. 민준이 형한테 자식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재혁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숨겼지? 다음 날 태수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 태수는 곧바로 움직였다. 첫 번째, 민준의 사망 사고 기록. 경찰서에 가서 사고 보고서를 요청했다. 유족이시니까 열람 가능합니다. 보고서를 읽었다. 2018년 4월 3일 오후 11시 42분.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운전자 강민준 36세 및 동승자 윤서아 34세 사망. 빗길 미끄러짐 추정. 과속 없음. 음주 없음. 태수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어린이용 카시트 발견. 아동 탑승 여부 불명. 카시트. 태수는 숨을 멈췄다. 차에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왜? 태수는 경찰서를 나와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관을 찾아갔다. 50대 중반, 지방 파출소 근무. 저 강민준 씨 사고건 기억하시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끔찍한 사고였죠. 당시 아이가 있었나요? 차에. 아이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카시트는 있었는데 아이는 없었어요. 차 안도 확인했고 주변도 다 뒤졌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카시트는 왜 있었죠? 글쎄요. 평소에 쓰던 걸 그냥 뒀을 수도 있고요. 혹시 사고 직후에 누가 현장에 왔었나요? 가족이나 지인? 경찰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네. 한 분 오셨어요. 사망자의 처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윤재혁이요?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현장에 일찍 도착했었죠. 일찍요? 네. 사고 신고가 자정 가까이 됐는데 새벽 2시쯤 오셨던 것 같아요. 태수는 메모했다. 재혁이 사고 현장에 빨리 왔다. 새벽 2시. 누가 알려줬을까? 두 번째. 태수는 민준의 아내 윤서아의 가족을 찾아갔다. 서아의 어머니. 60대 후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님, 저 강태수입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노인은 태수를 반겼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민준이와 서아 사이에 딸이 있었나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라는 아이요. 어떻게?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아시는군요.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노인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서연이는 서아의 딸이에요.
민준 씨 만나기 전에 서아가 다른 사람이랑 만났었거든요. 그때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도망갔어요. 그래서요? 서아가 혼자 낳아서 키웠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민준 씨를 만났고 민준 씨가 서연이까지 같이 키우겠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서연이는 민준이 친딸이 아니었군요. 혈연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진짜 아빠처럼 서연이를 사랑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고 후에 서연이는 어떻게 됐나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르겠어요. 예. 사고 나고 며칠 후에 재혁이가 왔어요. 서연이를 데려간다고. 재혁이가요? 네.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 후로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서연이는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은 울기 시작했다. 제발 서연이 찾아주세요. 그 아이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찾았습니다. 태수가 말했다. 서연이 찾았어요. 정말요? 네. 제가 데려올게요. 태수는 노인의 집을 나오며 확신했다. 재혁?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 서연을 요양원에 버린 것도, 나한테 알리지 않은 것도 모두 재혁이었다. 하지만 왜? 태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사장실로 가지 않았다. 지하 보관실로 갔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 민준 관련 서류. 태수는 상자를 뒤졌다. 민준의 사망 진단서, 장례 서류, 그리고 보험금 관련 서류. 태수는 보험금 서류를 펼쳤다. 피보험자 강민준,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 강태수? 수익자가 태수로 돼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이 보험금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이상하네. 태수는 보험회사에 전화했다. 고객님, 해당 보험금은 2018년 5월 15일에 지급됐습니다. 누구한테요? 수익자이신 강태수님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내 계좌요? 네. 태수는 은행에 전화했다. 2018년 5월 15일 입금 내역 확인 부탁합니다. 네, 고객님. 10억 원 입금 확인됩니다. 그 돈 어디로 갔죠? 당일 전액 출금됐습니다. 누가 출금했나요? 대리인 출금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위임장과 함께 윤재영님께서 출금하셨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재혁? 보험금 10억을 가져갔다. 내 이름으로.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태수는 다시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상속 포기 각서, 민준의 모든 재산, 갤러리, 예금, 주식, 모두 상속 포기. 서명란에는 강태수, 태수의 서명이 돼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이 각서를 쓴 기억이 없었다. 서명은 진짜 같았지만 누군가 위조한 것이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민준의 경우 다음 순위는 배우자 윤서아. 하지만 서아도 죽었다. 그럼 그 다음은 서아의 가족 재혁? 이 자식이. 태수는 이를 갈았다. 재혁이 모든 걸 가져간 것이다. 민준의 재산, 보험금, 모두. 그리고 서연을 버린 이유도 이제 명확했다. 서연이 살아있으면 서연에게 상속권이 간다. 재혁은 그게 싫었던 것이다. 태수는 더 파고들었다. 민준의 사망 당일, 교통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에는 빗길 미끄러짐이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다. 블랙박스는 파손돼서 복구가 안 됐습니다. 경찰 답변.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목격자를 찾았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한 트럭 기사를 만났다. 저 그날 뒤에서 봤어요. 뭘 봤나요? 그 차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갑자기. 왜요?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거든요. 끼어든 차요? 네. 검은색 SUV. 번호판은 못 봤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일부러요? 네. 느린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 밟고 그러니까 뒷차가 피하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태수는 숨이 막혔다.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혹시 그 SUV 운전자 봤나요? 못 봤어요. 차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태수는 트럭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재혁의 차량 기록을 조사했다. 2018년 4월 3일 재혁이 렌트한 차량 검은색 SUV. 태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재혁이 민준을 죽였다. 아니, 민준과 서아를. 그리고 서연을 버렸다. 모든 건 재산 때문이었다. 태수는 증거를 모았다. 보험금 부정 수령, 상속각서 위조, 사고 목격 증언, 차량 렌트 기록.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법적으로 재혁을 처벌하기에는 더 필요했다. 태수는 작전을 짰다. 직접 재혁을 만나기로 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재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사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재혁은 편안하게 웃었다. 재혁 씨, 고마워서 그래. 예. 자네가 없었으면 병원이 여기까지 못 왔어. 진심이야. 아이고, 이사장님.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태수는 와인잔을 들었다. 내 재산 자네한테 물려주려고. 재혁의 눈빛이 변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이제 늙었고 민준이도 없고 자네가 아들 같아.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민준이 사고 때 혹시 다른 사람 없었나?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에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이요? 재혁은 웃으려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민준이 형한테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 네. 그럼 서연이는 누구지?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청담동 성심요양원. 거기 가봤어. 이사장님, 자네가 데려다 뒀지? 재혁은 일어났다. 이사장님,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 뭘 오해해? 그 아이는 민준이 형 친딸도 아니에요. 그래서 버렸어? 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돌볼 수 없어서.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일어났다. 보험금 10억. 민준이 재산. 다 자네가 가져갔지? 상속각서도 위조했고 사고도 자네가 만든 거지. 재혁은 뒤로 물러났다. 증거 있습니까? 있어. 태수는 봉투를 꺼냈다. 목격자 진술서, 차량 렌트 기록, 보험금 부정 수령 증거. 다 있어.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사장님, 제발. 왜 그랬어? 돈 때문이야? 민준이가 내 아들이 자네한테 뭘 잘못했어? 재혁은 바닥을 보며 말했다.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채, 이자만 몇 천씩 죽고 싶었어요. 그때 형님 보험 얘기를 들었어요. 10억? 그 돈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전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요. 차를 끼어들어서 세우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거짓말. 진짜입니다. 근데 차가 미끄러졌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이는 아이를 보니까 아이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버렸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태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 거야. 이사장님. 재혁이 태수의 손을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태수는 재혁의 손을 뿌리쳤다. 내 아들 목숨을 용서해.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강태수 이사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검사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이사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빛치료재단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이요? 네.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여러 건입니다. 태수는 재혁을 봤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혁 씨, 이게 무슨... 검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사장님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가 확인됐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 하지만 서명이 돼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태수의 서명이 있었다. 또 위조였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검사는 재혁을 봤다. 윤재혁 본부장님입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다. 재혁 씨, 자네가...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이사장님.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뭐? 이사장님이 저를 경찰에 넘기시려고 하니까 저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 자식이... 이사장님이 횡령범으로 구속되면 병원 경영권은 제게 넘어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동의했어요. 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사회가? 네. 이사들 절반은 이미 제 편입니다. 재혁은 웃었다. 이사장님, 저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병원을 운영할 때입니다. 검사가 말했다. 이사장님, 일단 청으로 함께 가시죠. 잠깐만요. 태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 강민준 씨 교통사고. 이 사람이 고의로 만든 겁니다. 증거 여기 다 있어요. 검사는 서류를 받아봤다. 그리고 재혁을 봤다. 윤재혁 본부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재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거짓입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이사장님, 재혁이 말했다. 목격자 진술서요? 그거 7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누가 믿겠어요? 차량 렌트 기록도 마찬가지. 제가 그날 차를 렌트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재혁은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말했다. 알리바이도 있어요. 증인도 있고요. 검사는 태수를 봤다. 이사장님,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재혁은 모든 걸 준비했다. 이사장님, 재혁이 다가왔다. 포기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서연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아이를 요양원에 데려다 준 건 맞아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돌볼 사람이 없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최선? 네. 그리고 이사장님이 지금 그 아이를 데려오셨다고요? 법적 절차도 없이? 재혁은 웃었다. 그거 유괴예요. 태수는 무너졌다. 모든 게 다 막혀 있었다. 재혁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검사가 말했다. 이사장님, 일단 출석하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횡령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태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태수 명의로 돼 있었다. 새벽 2시, 태수는 겨우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태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재혁은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어. 나는 늙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사장님.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원장입니다. 성심요양원. 아, 이사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가 없어졌어요. 태수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오늘 저녁에 남자 한 명이 와서 서연이를 데려갔어요. 이사장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태수는 전화를 끊고 재혁에게 전화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이사장님. 재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뭐? 하지만 이사장님이 계속 저를 괴롭히시면 모르죠. 이 자식이 내일 아침 9시까지 병원 이사장 자리에서 사퇴하세요. 그리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시고요. 그럼 서연이는? 돌려드리죠.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무너졌다.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서연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 아빠가 져버렸어요. 아이의 눈물. 태수는 결정했다. 아침 8시 병원에 도착했다. 비서가 놀라며 다가왔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긴급 이사회 소집해. 지금요? 지금 9시 이사회가 열렸다. 재혁도 참석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여러분, 이사들이 태수를 봤다. 오늘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경영권은 윤재혁 본부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재혁은 웃었다. 이사장님,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재혁을 봤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서연이를 돌려주시오. 그건 그 아이만 돌려주면 난 모든 걸 포기하겠소. 병원도 재산도 명예도.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병원 앞에서 서연을 만났다. 아이는 무사했다.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왔다. 태수는 아이를 안았다. 괜찮니? 네,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태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병원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태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재산은 거의 다 재혁에게 넘어갔다.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너 지켜줄게. 정말요? 그래. 태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태수의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 합병증. 의사는 말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태수는 웃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니. 어떻게? 그리고 재혁은 병원을 완전히 장악했다. 언론에서는 윤재혁 신임 이사장, 한빛치료재단 새 시대 연다. 기사가 나왔다. 태수는 신문을 구겨서 버렸다.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서연을 학교에 보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할아버지. 아이는 웃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재혁은 법을 피해갔다. 하지만 정의는 어디 있지? 민주는? 서아는? 그들의 죽음은 그냥 묻히는 건가? 태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워보기로. 태수는 조용히 움직였다. 재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첫 번째, 태수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트럭 기사를 다시 만났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근데 이미 진술서 드렸잖아요. 영상이 필요합니다. 영상요? 그날 당신 차에 블랙박스 있었죠? 트럭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데 7년 전 거라서 확인만 해주세요. 일주일 후 기사가 연락했다. 있습니다. 정말요? 네, SD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영상 다 살아있어요. 태수는 영상을 받았다. 화면에는 검은색 SUV가 민준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 급브레이크, 민준의 차가 미끄러지는 장면. 모두 찍혀 있었다. 그리고 SUV 번호판도 선명하게. 두 번째, 태수는 재혁의 과거를 팠다. 사체 기록, 비톡촉 문자, 계좌 이동 내역. 태수는 민준 사망 직후 재혁의 계좌로 10억이 들어온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그 돈이 사채업자들에게 분산 지급된 기록도. 세 번째, 태수는 병원 내부 고발자를 찾았다. 재혁이 이사들을 매수한 증거, 비자금 조성 실제 주체, 모두 재혁이었다. 태수 명의로 위조한 것들. 한 달 후, 태수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블랙박스 영상, 재혁의 금융 거래 내역, 병원 내부 비리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혁이 서연을 협박한 녹음. 태수는 그날 밤 전화 통화를 녹음해뒀던 것이다. 검찰이 움직였다. 재혁은 병원에서 체포됐다. 윤재혁 씨, 살인교사 및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혁은 끌려가며 소리쳤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태수는 병원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석 달 후, 법원. 재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미성년자를 유기했으며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또한 피해자 강태수 씨를 협박하고 무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혁은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태수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민준아, 이제 좀 편히 쉬어라. 한 달 후, 태수는 병원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이사회는 재혁의 비리를 사과했고 태수에게 다시 경영권을 돌려줬다. 하지만 태수는 거절했다. 저는 이제 그만둘 겁니다. 이사장님, 병원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저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태수는 병원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 작은 행복.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서연이 그림을 보여줬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태수는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서연이 태수를 안았다. 태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민준아, 내 딸, 내가 잘 지킬게. 약속할게. 1년 후, 태수는 윤서아의 어머니와 함께 서연을 키우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작은 가족이 됐다. 서연아, 저녁 먹자. 네. 태수는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것이 태수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 가족.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빠였을 거야. 할아버지도 좋은 할아버지예요. 서연이 웃었다.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잘할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찾은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면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공기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